11월 13일 일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 경마는 전반적으로 좀 상당히 까다로운 경주 편성이 많았습니다. 휴양 마필들이 입상이 성공하고 선행형 마필들도 편하게 선행을 가면은 들어오는데 약간의 경합만 하면 무너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았습니다. 일요 경마는 일단 안정적인 기수들이 좀 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안정적으로 보고 있지만은 토요 경마처럼 그렇게 또 배당이 터질 수가 있는 경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토요 경마에서 5번 게이트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그러니까 사정권에 들어갔던 마필들이 거의 대부분의 입상이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앞선에 붙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기수들 자체들도 후반부 들어서 많이 추워지다 보니까 약간의 경합도 하고요. 이 경합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 꼼꼼히 체크해서 박송 최선을 다해서 일요 경마 꼭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운까지 좀 따라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요즘에는 운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이 운까지 박송 한번 최선을 다해서 끌어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안말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2마리 출전하는 경주 편성인데요. 일단 외곽에 있는 10번을 라운 엠파이어 가능성 있는 발걸음을 연습 주행 때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4등급에 있는 마필들하고 주행 검사를 했는데 문세영 기수가 12번 게이트에서 잡고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모래를 맞아봤던 마필입니다. 모래를 맞았을 때 반응하는 모습도 상당히 좋았고요. 이번 경주 따라가는 전개를 할 이유가 없죠. 외곽에서 무빙으로 따가지고 세 번째, 네 번째 정도는 충분히 따라붙을 수 있는 세력이라고 판단돼요. 기본적인 힘도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10번마 라원 엠파이어, 일단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10번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고 후차권에 있는 마필 중에 저는 일단 두 마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마 왈가닥과 5번마 나올 행복이 되겠습니다. 나올 행복 같은 경우는 6월 18일 경주에 뛰고 주행 재검을 받고 나오고 있는 마필인데 19조 가교고조 사바방에서 박태종 기수가 이제 낙마를 나오고 하만식 기수와 이혁 기수를 많이 기용을 시킵니다. 근데 하만식 기수가 이 마필을 주행검사 재검을 맞을 때 보면 스타트 능력도 일단 보여줬어요. 이게 별다른 추진을 하지 않고도 앞선에 붙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앞선에 붙은 1000m 경주는 앞선에 붙은 게 중요하잖아요. 또 앞선에 붙어야 하면 70% 80%가 다 들어오고요. 5번만 나올 행복, 이게 인기 3위 정도로 팔리는데 지금 5번만 나올 행복하고 10번만 라원 엠파이어가 두 마필이 지금 주행검사를 같이 받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5번만 나올 행복의 스타트 능력 괜찮습니다. 일단 10번 5번의 막건이 한방 막건이 돼야 되겠고요. 4번만 왈가닥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앞말인데 주행검사 때 5초 6을 뛰었고 연습 주행을 하면서 1번 4초 5를 뛰었던 마필입니다. 얘도 왈가닥도 기본적인 스타트 능력을 일단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따라가는 전개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연습 주행 때 모래를 맞아봤다는 게 더 중요하고요. 일단 5번이 선행을 가고 4번이 따라 붙고 그 다음에 외곽에서 10번이 무빙을 뜨는 그림까지 한번 그려보겠고요. 1번마 영영삭스가 인기마로 팔리는데 일단 3주 만에 빠른 출전이다 보니까 조교 자체가 조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김동수 기수의 인기마 선행을 가겠지만 이 조교 때의 느낌 자체가 거의 없었어요. 만약에 1번마 영영삭스가 체중을 빠지고 나오지 않는다면 이 487kg를 유지한다면 과감하게 버려볼 수도 있는 마필입니다. 만약에 체중을 빼면은 보겠지만 체중이 빠지지 않았을 때는 1번을 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10번을 넣고 5번, 4번, 10번을 넣고 5번, 4번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2번마 다 나온 로즈, 5번마 슈프림 스타, 인기 2두의 마필이 의외로 많이 팔릴 것으로 보입니다. 2번마 다 나온 로즈 같은 경우는 안쪽 게이트 이점으로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하는 게 더 좋겠죠. 지난번에 스포 조교가 없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스포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어요. 지난번에 출발 개차가 약간 늦었음에도 중속에서 따라 붙으면서 선이 외곽에 붙으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이번에도 직전 경주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토요일에 이경주에 출전했던 국내산 6등급 이 다 나은이라는 마필하고 병합적이라는데 밀리지 않았던 마필입니다. 안쪽에다 선행을 가는 마필이고 또 여기에 거리 자체가 1200m 내려왔습니다. 지구력인 측면에서는 지난번에 완전히 검증이 됐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 번마 다 나은 너주 일단 봐야 되고요. 5번마 슈프림 스타도 혈통적인 기대치가 있는 마필입니다. 2번이 쏘고 5번마 슈프림 스타가 바로 따라 붙을 수 있는 전력인데 일단 얘도 선행용 마필입니다. 일단 모래를 맞지 않고 뛰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얘도 국내산 5등급 영웅대마라는 마필하고 일요일에 오경주 출전하는 영웅대마라는 마필하고 병합적으로 하는데 밀리지 않았고요. 장추월 기수는 선행을 경합하는 기수는 아니에요. 송재철 기수도 역시 추위평의 스타일이지만 안쪽에 게이트를 맞았기 때문에 송재철이는 따라가는 전개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 그 다음에 2번마 슈프림 스타가 그 옆에 바로 붙을 수 있는 세력이라고 판단되고 조교 때의 추입으로 날라올 수 있는 마필은 8번마 송암누리가 되겠습니다. 직전 경주의 모습이 한 80%의 모습이었다면 자, 이번에 90%까지 끌어올려서 타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만큼 준비하는 과정이 상당히 좋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에 조교 때 모습을 보면은 좀 끌고 가는 모습입니다. 지난번에 이 끌고 가는 모습 자체도 없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끌고 가려는 힘도 좋아져 있는 상태예요. 그만큼 준비하는 과정이 좋았다는 거죠. 일단 병합조교도 하고 나오고 있고요. 국내선 6등급 질풍한별 일경주에 출전하는 마필이죠. 이 마필하고 병합조교를 하는데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말 자체는 워낙에 작은 마필 450kg대 마필인데 이 8번화 송암누리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 끌고 간다는 거 말이 끌고 가려는 힘을 보여줬다는 게 이 마필의 장점이에요. 일요일날 조교를 보시면 됩니다. 안쪽에서 질풍한병 시대의 명작 이런 마필들은 병합조교를 하는 겁니다. 엄청 끌고 가죠. 그러니까 혼자 갈 때 하고 따라갈 때 하고 요게 중요한 거죠. 김태희 기수가 지금 조교를 다 해놓고 지금 이혁이가 이번에 기승을 합니다. 그만큼 준비 잘 해놨다고 판단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8번과 송암누리 요거 가져가야 됩니다. 자, 2번, 5번, 8번 요 3두의 마필로 정리할게요. 1번마 베스퍼도 일단은 취입은 되지만 최근 오수철 기수가 약간 뭐 상승선을 타다가 완전히 지금 꺾여있는 상태입니다. 8번마 베스퍼는 저는 보고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지난번하고 별다르게 뭐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밤사이에 비가 많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토요일날 후반부 경주까지 주류 자체가 건조주류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비는 안 왔지만 슬금슬금 내리기 때문에 3번과 베스퍼가 취입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냐 이렇게 판단입니다. 자, 여기 이 경주는 2번, 5번, 8번 2번, 5번, 8번 이렇게 3대 마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전반부 첫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추천 경주로 잡고 들어갑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뭐 배당을 올리는 경주 편성은 아닙니다. 안정적인 충막감을 가지고 복병마의 한 방을 때리고 들어가려고 제가 승부처로 잡고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추천 경주로. 자, 일단 6번마 블랙 초콜릿 지난번에 이창마와 7마신을 이겼습니다. 7마신. 엄청나게 마지막에 취입을 보여줬던 마필이죠. 역시 이번 경주에서도 인기마로 팔리는데 지난번에의 편성 자체는 그렇게 뭐 강한 경주 편성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편성에서 딱 맞게 알맞게 또 조교를 했고요. 그 반면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약간 좀 떨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인기 1위는 좀 과하지 않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복병마 한 마리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태에 살아나고 있는데 계속 꾸준하게 올라왔던 마필입니다. 9번마 챈슬러가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마필이 승급전에 맞으면서 두 번의 경주에서 계속적으로 좀 바닥을 치고 있는데 이 9번마 챈슬러가 스타트 자체가 늦는 마필은 아닙니다. 최평의 마필이 아닙니다. 외곽에서 충분히 무빙을 떠가지고 선두께 붙을 수 있는 마필이 챈슬러예요. 제가 9번마 챈슬러를 요 마필을 일단 주력 막건으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안정적인 축막감을 가지고 압축을 내서 큰 배당이 아니지만은 안정적인 2차권까지 들어올 수 있는 축마를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전반부 첫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5번마 검은 질주가 되겠습니다. 일단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서승훈 기수가 오늘 위너스맨을 타러 왔어요. 근데 요거 이제 박윤규 조교사가 항구라를 하려고 좀 태워줬는데 단독 선행 찬스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월마한테 5만쯤 졌는데 잘 띄워줬습니다. 승급전에. 의외로 지난번에 안 팔렸던 마필인데 그만큼 잘 띄워줬던 마필이고, 서승훈 기수는 거의 부산 경마장에서 유현명 기수하고 서승훈 기수가 가장 스타트 능력이 가장 뛰어난 기수잖아요. 요거 이제 선행으로 그냥 한 바퀴 잡아 돌릴 것 같아요. 1300m 거리 늘었지만은 기본적인 타임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3번마 PNSI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상규 기수가 스타트에서 약간 늦으면서 발주대 안에서 약간의 요동을 하면서 늦어버렸던 마필입니다. 근데 그 요동하는 부분에서 딱 그만큼 졌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취입도 못했어요. 근데 지난번에 조교 자체가 약간 떨어져 있는 마필인데 이번에 조금 더 조교의 강도를 올렸습니다. 윤태혁 트랙라이더와 문세영 기수가 직접 둘이 번갈아 가면서 조교를 했던 마필입니다. 5번, 3번에 맞고 가져가야 되고요. 배당이 터진다면 7번마 천송이가 되겠습니다. 천송이 같은 경우는 이게 김효종 기수가 타고 한번 입상했던 경험이 있던 마필이고, 지난번에 이현종 기수가 모래를 맞지 않고 외곽 전개를 하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5번을 빼놓고는 그 다음에 마필들 중에 빠른 마필 자체들이 없어요. 1300m는 무리를 해서라도 외곽으로 2마리 밖으로 3마리 밖으로 돌아도 충분히 추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7번마 천송이가 인기마로 팔렸을 때는 못 돌아왔습니다. 근데 인기권에서 멀어져 있을 때 입상이 성공하는 마필이 7번마 천송이에요. 이번 조교 모습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천송이입니다. 정정희 기수가 이번에 조교를 했습니다. 마무리 조교는 정정희 기수가 하고, 그 전에 최봉주 기수가 직접 만주고 나오고 있고요. 충분히 추입이 가능합니다. 일단 이번 경주가 그렇게 앞선에 가는 마필들이 그렇게 두텁지가 않아요. 현장에서 컨디션 보고 7번 천송이를 한번 놓고 때려볼 수도 있습니다. 그냥 힘이 꽉 차 있습니다. 워낙에 이 최봉주 교사는 조교를 길게 잡고 조교를 하잖아요. 등자를 길게 잡고. 근데 이게 추입형의 마필인데 정말 이 스프링처럼 이렇게 딱 압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6등급 시킹 더 키팅이랑 병합적으로 하는 거죠.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다 하고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하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봐야 되는 마필이겠죠. 또 안 팔리잖아요. 안 팔리기 때문에 7번마 천송이까지는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번은 인정하는데 3번도 현장에서 조금 더 판단. 7번마 천송이는 아마 배당의 메리트도 가지고 있는 거고, 안쪽에 있는 마필 중에는 2번마 베스트빅 메디컴도 괜찮은데, 이거는 조교가 조금만 더 좋았으면 하는 바람인데 요교가 좀 약해요. 그리고 얘도 모래에 대한 민감한 부분이 좀 있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2번마 베스트 메디컴은 현장에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4경주는 5번, 7번, 5번하고 7번 요 두 마필 가장 세게 본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상당히 약간의 부진마 경주 편성입니다. 일단 외곽에 있는 9번마 마루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마필을 주중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약간 단점 자체는 있는 마필입니다. 워낙에 고가의 마필이지만 단점 자체가 있어요. 약간 이게 다리 자체가 높은 부분 때문에 1400m를 쓰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돼요.
그리고 선행보다는 추입이 좀 더 유리한 마필이고요. 외곽 게이트에 불리한 부분이 있지만 최근 1700m에서 지구력 자체는 다 보강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선행이 아닌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되고요. 3번마 비치 대륙이 선행을 가고 그 옆에 바로 붙으면 됩니다. 근데 9번마 마루마 같은 경우는 힘안배 자체를 잘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요걸 문세영 기수가 또 정확히 알고 타고 있다는 거 판단되고, 3번마 비치 대륙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제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해야겠죠. 거리는 늘었지만 지난번에 마지막 끝걸음 자체가 12초 9였고요. 483km 체중이 증가하면서 더욱더 잘 뛰었던 마필입니다. 3번마 비치 대륙은 일단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일단 3번 9번의 막고는 일단 기본 막고이 돼야 되겠고요. 자, 여기에 한 마리만 더 보자면 4번마 페더럴 캣이 되겠습니다. 자, 최근 1700m를 3번의 경주에서 뛰었습니다. 1400m 경주에서 보시면 1분 28초까지 뛰었던 마필입니다. 지금 의외로 좀 안 팔리고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 조교 때 보니까 하이군 마필들하고 이제 잡고서 병합 조교를 했습니다. 하이군 마필하고 병합 조교를 했는데, 의외로 얘도 걸음걸이가 상당히 좋았어요. 예. 맥을데이라는 하이군 마필하고 추진하면서 그냥 이겨버립니다. 괜찮죠? 꼭 작게 이제 끌고 가게끔 만든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페더럴 캣이. 지금 2주 만에 빠른 출전이기 때문에 뭔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이 페더럴 캣을 놓고 때렸었는데 페이스 조절을 실패했다 봅니다. 아예 뭐 선행 가려면 가고 따라가면 전개를 따라가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박병훈이가 탔어요. 이번에 다시 한번 2주 만에 빠른 출전인데 끌고 가게끔 만들고 출전하고 있습니다. 끌고 가게끔 만든다는 거는 약간 농땡이 기질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좀 꼭 잡고 가는 거죠. 분명한 능력 자체는 있는 마필입니다. 페더럴 캣. 요건 일단 이번 경주 보고 들어갑니다. 일단 3번 9번의 막권이 일단 기본 막권이 돼야 되겠고요. 3번 9번의 막권이 기본 막권이 되었고, 그 다음에 4번마 페더럴 캣까지만 보고 들어갈게요. 3번 9번 3번 4번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육경주입니다. 국내선 4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두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추천 경주인데, 이번 경주도 뭐 큰 배당을 노리는 경주는 아닙니다. 뭐 말 8마리 뛰는 경주인데, 최근 뭐 8마리 뛰는 경주에서 배당이 터지는 경주는 의외로 많았었지만 이번 경주도 큰 배당은 아닙니다. 근데 이번 경주가 말들이 다 팔려요. 2번마 플라잉 골드, 3번마 신의 한수, 4번마 시리우스 알파, 여기에 9억말, 7번마 KN 스케치, 8번마 미르베스트까지 엄청나게 많은 마필들이 팔립니다. 근데 이 중에 충막감만 잡으면 돼요. 다 안 되는 마필이지만 제가 여기도 약간의 불안한 부분이 있는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노려볼 생각입니다. 2번마 뭐 플라잉 골드가 지금 최근에 경주력을 보면 엄청나게 잘 뛰었죠. 근데 국내선 4등급 경주에서는 일단 고민이 좀 필요한 마필입니다. 뭐 혈통적인 기대치도 워낙에 높은 마필이고, 하지만은 이번 경주는 좀 생각이 필요하다. 6번마 9억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입상에 성공하고 이번에 또다시 인기반인데, 지난번에 편성 자체는 워낙에 약한 편성이었습니다. 저는 2번 6번의 막고는 일단 공략하지 않겠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이 좋았던 마필, 그리고 최근 들어서 다리 바꿈을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다리 바꿈을 하고 나오는 마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배당 아닙니다. 이번 경주는 압축해서 불안한 인기말을 삭제하고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경주입니다. 국내선 4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5번마 KM 프렌즈는 지난번에 문세영 교수가 너무 차분하게 탔습니다. 너무 차분하게 탔어요. 9월 18일 경주 도 너무 차분하게 탔는데, 지난번 경주에서도 좀 더 앞선에 붙어야 되는데 그 앞선에 붙지 않고 너무 차분하게 타다 보니까 딱 3착을 왔던 마필이죠. 근데 그때 같이 뛰었던 마필이 6번마
천비성이 되겠습니다. 근데 천비성은 이번에 선행을 가야 되는 조건인데 이번에 선행을 가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안쪽에 메이블레일드도 선행을 가야 되겠죠. 외계극의 8번마 포이버칸도 선행을 가야 되는 마필이죠. 9번마 블랙마스크도 선행을 가야 되는 마필이죠. 약간의 앞선에서 싸우는 마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추위평의 마필들한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5번마 KF 렌즈가 일단 가장 안정적인 마필입니다. 일단 얘는 인정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중에 경합에서 지난번에 살아남는 거 보니까 9번마 블랙 마스크가 많이 살아남더라고요. 지난번에 상당히 무리한 전개 속에서도 1600m 1번 게이트에서 버텼거든요. 이 마필 자체가 428kg, 워낙에 작은 마필인데 55의 부담량을 지난번에 청담테크하고 대적하는 모습을 보고 야, 말이 센 마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마필이 9번마 블랙 마스크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조교의 느낌도 괜찮습니다. 강한 조교는 아니지만 빅토르 기수가 거기에 맞춰서 일단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5번, 9번의 막곤이 일단 기본 막곤이 돼야 되겠고요. 여기 한 마리 더 보자면 7번마 시선 집중이 되겠습니다. 워낙에 1700m가 적정거리이고 얘는 중간에서 뭔가를 삐걱하면 안 됩니다. 김동수 기수가 지금까지 계속 타고 있는 이유도 딱 이겁니다. 이 마필 자체는 그냥 차분하게 힘한 배 있다가 라스트에 딱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놓으면 돼요. 놓으면 쭉 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번마 시선 집중. 김동수 기수는 안 팔릴 때 들어오는 기수잖아요. 이거 거의 뭐 백파급의 마필인데 한번 노려볼만 합니다. 7번마 시선 집중을 노려야 되겠고요. 10번마 티나도 일단 노려봐야 되는 마필인데 계속적으로 일단 체중이 빠졌습니다. 체중이 빠지는 게 약간 단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여기 3번마 어메이징 위즈 역시 지난번에 최선의 말머리인데 감량 1kg. 지난번은 좀 더 강한 조교 슈잉하고 나오고 있는 만큼 3번마 어메이징 위즈까지 보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요즘은 김하영 기수가 말 타는 모습을 보니까 김태희 기수보다 이제 승수가 이제 좀 줄어들려고 하다 보니까는 엄청나게 많이 노력을 합니다. 해볼 만한 상대들과 만났고 안쪽 게이트고 3번까지는 일단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천비성은 선행을 못 간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한번 요거 배제하고 5번을 놓고 9번, 7번, 3번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팔경주입니다. 국내산 오픈 2000m 대통령배 대상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0번마 위너스맨 요게 일단 안정적인 충막감입니다. 완전히 뭐 얘는 뭐 와야 되는 마필입니다. 제가 그냥 금요일날 밖에서 이제 방송을 다 찍고 얘들이랑 저희 토끼들이랑 이제 밥을 먹으러 갔는데 서승훈 기수하고 이성재 기수가 이렇게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서승훈 기수는 정말 술 한 잔도 안 먹더라고요. 야, 역시 베테랑 기수는 역시 잘 타는 기수는 달라요. 뭔가 달라. 한 기수는 그냥 술을 먹고 있는데 서승호 기수는 정말 역시 랭킹 1위 이런 기수들은 자기 마음가짐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오늘 서승호 기수가 뭐 체중 관리를 안 하는 기수이기 맞지만은 그래도 금요일날 그렇게 술을 안 먹는다는 거, 술을 조금 마시는지 알고 있는데 전혀 자기 관리 자체를 엄청 잘하는 기수예요. 10번마 위너스맨은 일단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또 마사이 인터뷰 내용도 보면은 뭐 자신있게 내용도 나오고 지난번에 코리안 더비 때도 마리 상태가 베스트가 아니었음에도 이 정도 뛰었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10번마 위너스맨은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마필 자체들이 2번, 3번, 7번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립니다. 솔직히 뭐 대상경주는 우승했던 기수들이 우승을 하잖아요. 2번마 심장의 고동도 3번마 심장의 고동도 2번마 흥행질주도 둘 다 말들 자체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3번마 심장의 고동도 문세영 기수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조교 때 약간 별다른 느낌이 없다고 생각을 가졌었는데 이번 주에 조교를 하면서 말이 컨디션이 많이 끌어올랐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봐도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3번마 심장의 고동. 일단 얘도 체중 자체를 계속 맞추고 나오겠죠.
위너스만한테는 한번 도전해볼 만하고, 이번만 흥행질주도 이번에는 좀 더 빨리 앞선에 붙을 겁니다. 지난번에 2000m에서 왜 김용곤 기술을 태웠나 싶었더니 이 대통령배 쓰려고 지금 김용곤 기술을 태운 것 같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힘한배에 들어가는 모습도 좋았고, 또 힘한배 때 끌고 가려는 모습도 의외로 좋았던 마필이 이번만 흥행질주예요. 7번마 캡틴 양키 같은 경우는 10번마 위너스맨하고 같이 병합조교를 했거든요. 근데 위너스맨한테 잽도 안 되더라고. 마리 상태가. 위너스맨을 따로 넘겨버리더라고요. 보니까. 목요일날 조교 때 보고, 와, 캡틴 양키가 이렇게 센 말이야 할 정도로, 지금 이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위너스맨하고 캡틴 양키하고 지금 우연히 병합조교를 이제 같이 하려고 지금 둘이 같이 나온 겁니다. 6시에 제일 먼저 두 마필이 워밍업 하고 지금 다 나온 거예요. 근데 캡틴 양키는 워낙에 2000m에 좀 잘 뛰는 마필이잖아요. 지금 위너스맨이랑 같이 병합조교를 하죠. 근데 위너스맨은 가다가 이제 자기 컨디션을 맞춰보다니까 딱 맞으니까 그냥 잡아버려요. 더 갈 필요 없다. 오버할 필요도 없다는 판단이고, 캡틴 양키는 쭉 1코너 지금 2코너까지 꾸준하게 길게 이렇게 갑니다. 저는 10번이 더 센 마필, 10번 쪽에 맞는데, 10번이 센 마필이 맞던데 캡틴 양키 쪽에 한 번을 때리고 싶습니다. 10번, 7번 쪽에. 부산에 온 마필, 두 마필이 좀 세게 보여요. 여기 3번과 2번은 현장에서 일단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막 흥행질주도 지난번보다 훨씬 좋아졌고, 3번도 더 좋아졌고, 캡틴 양키도 좋아졌고, 일단 10번을 놓고 현장 판단해서 2번, 3번, 7번 중에 한 마리 자르고 때리고 받치는 막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많이 내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비가 많이 내릴 것 같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구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3번마 리월마, 일단 문세영 기수가 대상 경주를 타고, 이거 이제 다음 바로 탑니다. 근데 최근에 문세영 기수가 대상 경주를 타고 후반부의 공주의 마필들을 인기의 막을 다 부러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3번마 리월마는 여기서는 제가 봐서는 안 부러질 것 같아요. 얘는 부러지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선행도 가고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하고, 지금 뭐 24호주 서홍수족에서 와방의 말필들이 완전히 상승세를 탔기 때문에 일단 3번을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을 인정하고, 여기는 일단은 안쪽에 있는 모낙스톰과 2번마 가나 패션, 이 두 마필이 좀 더 우세 속에 전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1번마 모낙스톰은 최근 경주에 보면은 안쪽에서 뭐 최적의 전개를 탔을 때도 안 됐고, 뭐 따라가는 전개에서도 안 됐고, 계속적으로 이제 조교 때의 느낌 자체가 별로 없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 국내산 3등급 헤들메, 토요경마에서 입상에 성공했던 헤들메와 병합조교를 하는데 밀리지 않았습니다. 상태가 많이 올라왔고, 이번에도 이제 해볼 만한 상대를 만났던 것 같아요. 좀 장추열 기수가 조교를 하는데, 일단 딱 1번 게이트라는 거, 안쪽 게이트에서 더 잘 뛰는 마필이니까 차분하게 타고 있다가 마지막에 딱 한 발을 봐야 돼. 그러니까 중간에 약간 흔들어 버리면 안 되는 마필입니다. 문학스톰이 국내산 3등급 헤들메안이 병합적으로 하는데 거의 뭐 대등합니다. 이 정도만 하면 해볼만 해요. 타임도 있고 1분 14초대의 타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번 도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인기마가 아니기 때문에 연일 병합조교를 했습니다. 성적이 자체가 계속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선행보다는 제가 봐서는 약간 모래를 피하면서 따라가는 전개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 정도면은 제가 봐서는 도전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세력입니다. 일단 3번, 1번 쪽에 포커스를 두겠고요. 2번마 가나 패션도 충분히 가능한 마필입니다. 이제 문세영 기수가 3번을 선택했고 2번을 타지 않는데, 2번도 선추입 자체가 자유로운 마필입니다.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하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예전에 올해 6월 달에 보시면 알겠지만 모래를 다 맞아봤어요.
여기 일단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다 말씀드리겠고, 일단 3번, 1번, 3번, 2번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은 알렉산더 윈도 일단 추입을 마지막에 얼마만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2번한테 추입에도 약간 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경주는 3번, 1번, 3번, 2번 이렇게 두 방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이제 마지막 추천 경주인데 배당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쪽에 스카이 퓨처하고 외곽에 탭다운 이 미두의 마필이 인기마로 팔립니다. 일본말 스카이 퓨처 같은 경우는 뭐 혈통적인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이 휴양 재검에서 중속에서 무빙식으로 약간 올라왔고 약 추진하면서 합격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제 모래를 맞지 않고 외곽을 전개했다는 게 약간 그게 단점이고, 워낙에 25조 마방에서 지금 이적해가지고 32조 김윤수 쪽에서 마방에서 상당히 준비를 잘했는데 이것도 추입 타이밍이 문제예요. 말은 이상은 없지만은 공백이라는 게 문제가 되겠고, 7번마 탭다운 또 추입형의 마필입니다. 최근 계속적으로 추입 타임을 잡지 못하면서 무너졌던 마필이에요. 근데 여기에 또 기수 자체가 송재철입니다. 송재철이 인기 1위에 추입마 가지고 매번 부러졌습니다. 이번에도 얘는 주력막건도 아니고 축막감도 아닙니다. 얘는 뒤로 배제하겠고, 일단 복병마를 한번 놓고 때려보도록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완전히 칼을 갈고 나오는데 워낙에 레이스 자체가 지난번에 편성 자체가 워낙에 센 레이스다 보니까 갖다 들이도 못 되더라고요. 근데 이번 경주는 혼합 4등급 중에 중급 이하의 경주 편성입니다. 칼을 마방에서 엄청나게 갈았습니다. 와, 이거는 이거는 진짜 승부를 해봐야겠다는 생각 들 정도로 완전하게 잡고 나오는 마필이고, 1번, 2번, 7번, 5번 이런 마필들 다 때려잡을 수 있다고 판단돼요. 충분하게 여기서는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복병마를 놓고 1번, 7번, 2번 이렇게만 엮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는 마필 놓고 일단 1번, 2번 쪽에 때리고 7번을 일단 받치는 막군 정도로 생각하면서 이번 식경주 중배당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의외로 상당히 약간 혼전도가 있는 경주 편성이죠. 일단 안쪽에는 3번화 최고 레이스 선입에서 끝걸음치기가 엄청나게 좋았던 마필입니다. 뭐 선행도 가능하고 뭐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하고, 일단 뭐 9번마 지상군, 외곽이 10번마 최강퀸, 3번마 최고 레이스 이런 마필이 있는데, 토요경마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외곽에 있는 마필들 토요경마에서 못 돌았습니다. 자리 선정을 못하고 있다가 매번 늦게 3착을 왔던 마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꾹 찾고 있다가 한 발을 봐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던 마필들이 많아요. 12번마 최강퀸도 상당히 좋은데 일단은 외곽 게이트라는 게 여기에 약간 단점입니다. 3번마 최고 레이스는 그나마 그래도 안쪽에서 최적의 전개가 가능하고, 지난번에 아스펜테양한테 최고 레이스가 2과 2분의 1마시가 졌습니다. 근데 아스판테양이 워낙에 센 레이스이자 센 마필이잖아요. 이번에도 최고 레이스는 여기서는 그래도 가능한 마필로 판단됩니다. 5번마 불방울 같은 경우는 아직 뭐 1800m에서는 무너졌고, 이번에 조교 자체가 약간 뚝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마카오 트로피 경주에서는 조교를 엄청나게 세게 하면서 무빙식으로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조교 자체가 지난번보다 조금 더 떨어져 있어요. 5번도 생각이 필요한 마필입니다. 압도적인 인기 말고 대상 경주가 끝난 상태에서 문세영 기수는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6번은 라운 샹젤리. 얘는 제가 봐서는 1400m 적정거리에 타이밍에 맞춰서 출전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모습으로 보면 1800, 1200, 1400, 1200. 근데 제가 봐서는 이 마필은 1400m가 적정거리예요. 이번에 뭐 국내에서 1등을 라운 퍼스트 대상 경주에 출전하는 마필하고 같이 병합 쪽으로 했습니다. 저 병합 쪽 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라운샹젤리가 준비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 인다빔 기수는 좀 앞에 가는 거를 상당히 좋아하는 기수잖아요. 잘 가죠. 상당히 잘 갑니다. 힘도 있고요. 힘도 많이 차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수요일날은 트랙 라이더가 지금 조교하는 거고요. 월요일날 또 관리상을 일단 조교하는 거고, 지금 일요일날 라운퍼스트랑 지금 병합죽을 한 겁니다. 1등급 마피라고 지금 병합죽을 한 겁니다. 의외로 잘 갑니다. 일단 3번, 6번, 3번, 6번의 막권. 네, 일단 기본 막권이 돼야 되겠습니다. 3번, 6번의 막권. 해볼 만한 상대 만나는 거고요. 일단 3번, 6번의 막권 봐야 됩니다. 4번만 장수한몬스터는 얘는 무조건 선행을 가야 됩니다. 무조건 선행을 가야 되고 펜스 전개를 해야 되고, 근데 이번 경주는 3번 외곽의 9번 지상군도 지난번에 스타트 능력이 완전히 보강됐고, 외곽의 12번만 최강킴도 지구력을 보강했고, 이건 이제 판단이 필요한 막필입니다. 장수한몬스터는 선행을 무조건 가야 돼. 선행을 안 가면은 얘는 내측으로 기대는 단점 때문에 좀 불안합니다. 근데 편안하게 가야 돼요. 근데 지난번에 약간 무리해도 버텼는데 워낙에 레이스 자체가 지난번에 약한 편성이었잖아요. 4번은 생각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곽의 11번과 최강킨도 따라가는 전개에서는 모래를 맞았을 때는 좀 계속 무너졌죠. 9번과 지상군 같은 경우는 그래도 꾸준하게 올라오는 마필이고, 선추입 자체가 지상군 같은 거는 계속 좋은 마필입니다. 그리고 이 마필 자체는 상간마마의 동생입니다. 혈통적인 기대치도 있기 때문에 9번과 지상군까지는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6번, 9번 3번, 6번, 9번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성이 조금 어려운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여기까지 11개 경주를 여러분들한테 풀어드렸습니다. 박송 철저히 준비하겠고요. 비가 왔기 때문에 기수들이 앞에 가는 걸 상당히 좋아할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 꼼꼼히 체크해서 현장에서 집중해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박송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